저는 저를 먼저 소개하고 이 시간 어머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짧다면 또 짧고 또 아주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선물 같은 시간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연세대학교 상담 코칭학 박사이면서 지금 현재는 광주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머님들과 이제 이 시간에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어머님들 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너무 방대한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머님들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엄마의 역할, 엄마의 자리에서 내 자녀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시간을 좀 같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제 제 주제가 좀 무겁기도 하죠. 나는 어떤 엄마인가요? 라는 이제 제목이죠. 저도 사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인데, 항상 이 질문을 하면 막연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엄마인가? 참 좋은 엄마이고 싶은데, 라는 마음도 있고,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늘 이렇게 약간 그 상대적으로 따라오는 힘든 마음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어머님들도 늘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굉장히, 내가 하고자 하는 좋은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그 상대적으로 갖는 박탈감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많이 오시죠. 여러분은 어떤 엄마인가요? 여기 현장이었으면 제가 막 여쭤봤을 것 같아요. 어떤 엄마라고 생각을 하시나라고. 그래서 사실은 모두의 마음에 좋은 엄마이고 싶지만 사실은 미안함, 죄책감, 어떤 후회감, 자신 없음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지만 또 가장 내 마음의 상실감과 어려운 역할을 주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이 자리를 준비하려고 아이들이 깨어나기 전에 아침 막 출근을 하면서 준비하고 오는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묻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쉬는 날인데도 어디 가서 그렇게 나갈 준비를 하느냐. 나랑 놀아줘야지. 아직 우리 아이는 이제 학년기 초등학생 아이입니다. 참, 엄마가 그렇지. 휴일인데 너랑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데 일하러 간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참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엄마 역할은 일을 하면서도 불편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면서도 또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나는 어떤 엄마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내 아이는 어떤 아이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님들의 아이들은, 자녀들은 어떤 아이입니까? 듣고 싶어요. 어머님들의 목소리 듣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이제 대개는 이 아이들이 어렸다가 좀 자라나면서 엄마가 아이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참 좋은 그러지 않나요, 어머님들? 그냥 아프지만 않고 잘만 먹고 잠만 잘 자줘도 참 예뻤던 그랬던 아이가 어느 순간 한글을 깨치고 블럭을 맞히고 숫자를 계산하고 뭔가를 좀 잘해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혹시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이 아이, 내 아이 굉장히 뭔가 탁월한 것, 특별한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이 생각을 다 한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만나보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음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근데 그런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깨어지지 않은 채로 좀 유지하실 수 있는 어머님들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깨어지는 순간이 오면서 어느 순간 굉장히 좀 잘해주기를, 좀 특별하기를, 나의 기대를 좀 채워주기를. 그래서 어느 순간 또 다른 나의 자신이 되어 있는 어떤 대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엄마가 나를 굉장히 그냥 무조건 예쁘다고 하시더니 어느 순간은 잘할 때만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엄마는 내가 잘할 때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어린 아이들도 한다는 거죠.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어머님들이 한번 잠깐 생각해보죠. 내 아이는 어떤 아이지? 내가 우리 아이를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지? 어머니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가는 어떤 생각들을 한번 잡아보시죠. 혹시 내 아이가 특별히 내가 뭔가 자랑할 게 별로 없네? 라는 마음이 혹시 드신다면 잠깐 멈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좀 점검해 볼까 합니다. '나는 내 아이와 잘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되게 인제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잘할까요? 내 아이가 성공할까요? 뒤처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은 사실 표면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인제 다시 이런 질문을 하면 잠깐 멈추십니다. '내 아이가 행복한가요? 내 아이가 현재 지금 즐거운가요? 내 자녀가 지금 마음에 자신감이 있게 지금 걸어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머님들이 "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인제 많이 하신다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인제 저는 인제 심리상담센터에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인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을 하세요. 근데 인제 특징적인 건 어린아이들은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인제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게 쪼끔 자리가 뜸하세요. 그리고 정말 어렵지 않은 한 웬만해서는 이 상담센터의 자리를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학원 가고 아이가 뭔가 스케줄을 소화할 시간이 부족해서 상담을 받는 시간까지 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인제 좀 하세요. 그래도 사실은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많이 마음을 좀 털어놓고 쪼끔 이렇게 치료하며 혹은 또 코칭을 받아가며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자리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공부를 우선순위에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방금 이제 잠깐이지만 저 혼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 어머님께서 잘 듣고 계시나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님 괜찮으시면 음소거를 해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같이 대화하는 자리여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다면. 그래서 상담센터를 찾는 이제 부모님들의 목소리 중에 이런 대화가 많아요. "아이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데 자꾸 성적이 떨어진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아이가 더 잘하는 아이인데 능력 발휘를 못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시기도 하시고 또 되게 많은 주제 중에 청소년기에 많은 주제 중에 "아이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가 보라고 했다.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아이가 뭔가 지금 성적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엄마인데 내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청소년 시기에는 또 찾아오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외에는 지금 핸드폰과 컴퓨터를 너무 많이 쥐고 산다. 혹은 쪼끔 더 나아가서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 또 뭔가 '내가 어떤 진로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심리상담센터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어머님들이 어떤 어머님이었냐면 "내 아이의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라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상담센터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막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와서 계속 조잘조잘조잘 이야기를 해요. 저희 인제 큰아이도 제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막 자기 있었던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막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근데 인제 순간 저도 아차해요. '아 이 시기가 놓쳐지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말을 안 할 시기가 올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인제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말이 없어지고 속을 알 수가 없고 친구들과 뭔가 더 많이 소통을 하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일상을 나에게 막 나누는데 근데 뻥 한 번씩 하고 터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머님들은 내 아이의 마음을 잘 알고 있나요?"라고 물었을 때 어머님들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내 자녀의 마음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어. 커갈수록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아마 요 청소년 시기에 엄마들의 어떤 공통된 대답이지 않을까. 혹은 또 어떤 어머님들은 그래요. "아 우리 아이는 커서도 이야기를 그렇게 잘해요. 있는 얘기를 계속 다 해요." 그런데 또 정말 내 아이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엄마한테 꺼낼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물었을 때는 한번 이제 어머님들이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실은 인제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초청된 어머님들은 엄마들의 로망의 엄마들이기도 해요. 어떠신가요, 어머님? 막 웃으실 수 있는데 로망이에요.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이 뭔가 잘해주기를, 특별해주기를 원하지만 그게 뭔가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좋은 학교를 가고, 테스트에서 뭔가 더 좋은 점수를 받고, 그런 부분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학교에 가 있는 자녀를 둔 엄마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저도 지금 초등학생 이제 아이 엄마인데, 엄마들의 이제 모임에 가보면 그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더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낼 것인가? 어느 학원에 보내고 있는가? 이 주제가 굉장히 만연하게 흘러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님들은 어머님들의 로망이다. 인정하시나요? 아닌가요? 소위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두고 있는 엄마들이죠. 그럼 잠깐만요. 이 타임에서 어머님들 음속으로 잠깐 해지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한번 칭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의 로망이시거든요. 그런데 내 아이를 칭찬해 봐야 돼요, 지금. 잠깐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아이를 칭찬해 보는 기회를 준다면 어머님들 뭐라고 칭찬을 하실 건가요?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네. 자기 일을 스스로 한다. 자기 일을 스스로 한다. 예. 네. 세상이 궁금한 아이다. 세상이 궁금한 호기심이 많군요. 네. 또 있나요? 자부심이 강하다. 자부심이 강하다. 그렇죠. 좋죠. 아마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고민 때문에 못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를 좀 생각해보면 내 아이를 자랑해보세요. 어머니 뭐 어떻게 자랑하셨어요? 잠을 잘 잔다. 잠을 잘 잔다. 또 되게 행복해한다. 행복해한다. 그렇죠. 또 잘 논다. 잘 논다. 항상 웃는다. 항상 웃는다. 맞아요. 매일이 즐겁다. 매일이 즐겁다. 좋네요. 역시 어머님들 다르십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는 것들이 어머님들 입속에서 마치 주문처럼 지금 굉장히 많아야 되는 시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아이를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칭찬할 수 있느냐, 어떤 대상보다도 칭찬의 목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엄마로서. 지금 이게 막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지금 보면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인데 둘째 아이는 좀 더 어립니다. 어린 아이를 보면 그냥 다 예뻐요. 다 칭찬해요. 밥 잘 먹어도 예쁘고 젓가락질을 잘해도 예쁘고 자리에 예쁘게만 앉아 있어도 예쁘고 그냥 만나는 순간 계속 칭찬해 주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갈수록 그 칭찬의 목록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은 줄어들어 가기는 합니다. 근데 어머님도 오늘 칭찬 참 잘해 주셨어요. 그럼 좀 더 보죠. 엄마들을 칭찬해 보죠. 나는 어쨌든 내 아이를 키운 엄마예요. 우리 소위 다른 엄마들이 부러워하는 아이들을 키운 엄마예요. 엄마를 칭찬한다면 뭐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요? 엄마. 그쵸. 나 자신을 칭찬해 줘야죠. 재밌다. 엄마 재밌다. 네. 또 애한테 잔소리를 별로 안 해요. 잔소리를 별로. 진짜 좋은 엄마시군요. 네네. 저도 바쁘니까. 네네. 네. 또? 아이의 일은 아이한테 선택하게 해준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시고. 또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해준다.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해준다. 또 있나요? 자, 엄마 자신을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이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참, 한번 또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를 제가 가지고 올까 말까 했지만, 그래도 참 놓칠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칭찬해주고, 내 아이가, 칭찬할 수 있는 만큼의 굉장히,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 혹은, 그렇게 잘 노력해왔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에요. 정말 사실은 어머님 자녀들이, 그리고 내 아이가 하나부터 열까지 칭찬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칭찬과 스트레스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데요? 연관성이 상당히 있어요. 이제 그 부분 뒤에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영재다. 우리가 이제 영재라는 표현이 맞죠.
다른 어떤 부분에서 조금 탁월함이 있고 특별함이 있고 잘하는 것들이 있는 걸 우리가 영재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영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조금은 또 다른 차원에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심리상담센터에 있으면 되게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부족한 친구들이 올 거야. 뭔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친구들이 올 거야. 혹은 뭔가 이 가족 안에서도 뭔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아이들이 올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많이 오지만 반대로 정말 잘해냈고 특별했고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와요. 저희 센터 자체. 그렇다고 본다면 스트레스라는 거, 문제라는 건 내가 어떤 기능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부족해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아이들이 갖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학습 코칭이나 진로 코칭이나 뭔가 심리 정서적인 코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퍼센테이지를 나누자면 이렇게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찾아오는 퍼센테이지도 상당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보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요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 영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범주 안에서 가는 스트레스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우선은 영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뭘까? 다른 아이들도 다 있겠지만 특별히 더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바로 이거예요. 성취 욕구, 잘해내고자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갖는 실패감은 다른 아이들이 갖는 실패감보다 훨씬 더 큰 체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들도 이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뭔가 이제 아까 아이들을 자랑해 주세요, 어머님들 자랑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어머님들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셨는데 가장 어떤 칭찬을 이제 우리가 받을 만하냐면 우리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노력해가고 있다라는 아이들이거든요. 내 아이들이 영재라는 이름을 갖기까지는 노력의 어떤 의미가 다른 아이보다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머니 인정하시나요? 내 아이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애쓰고 있지. 모든 아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특별히 내가 성취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은 것들을 시간을 쓰고 있고 투자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어머님들은 알아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노력이 사실은 가장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실패라는 면역력이 길러졌느냐, 길러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는 상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죠. 우리 아이의 스트레스 지수는 얼마나 될까? 어머님들 한번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스트레스, 내 아이의 스트레스는 아까 이제 자부심도 강하고 호기심도 많고 열심히 하고 자기 주도 능력도 있고 좋은데 그렇다면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를 어머님들은 어떤 정도 체감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네. 그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를 자기가 해낼 때도 그거를 해내야 된다는 그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완성을 시키려는 그런 것도 강하고 또 자기가 선택하는 게 지금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결과치도 중요하고 또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도 그렇죠. 네, 표현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면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어머님이 네. 바라보시기에 이제 느껴지는 게 네, 맞아요. 장난처럼 그냥 툭툭 던지는 말에 그런 게 조금씩 느껴지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태희 어머님이 얘기하셨지만 다른 어머님들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징징대면서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괴로워. 나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긴장돼. 나 너무 불안해. 라고 말을 하는 아이들보단 사실은 자기 혼자 담담하게 하고 있고 장난스럽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스스로와의 싸움이 굉장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그래서 스트레스는 내가 뭔가 문제에 처했을 때만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가는 어떤 긴장감 속에서 유발이 상당히 많이 되어져요.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긴장감이 계속 날 스트레스 속에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갖는 치명적인 한마디로 스트레스에 이렇게 탁 터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내가 계속 긴장되고 뭔가 계속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탁 터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어머니도 그때가 언제일까요? 실패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리고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죠. 또 부모님의 기대를 미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맞아요. 어머님들 이야기하시는 게 더 정답같이 맞아요. 아이들이 계속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나 자신과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칭찬받을 만해요. 누구보다도 그걸 지금 해내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근데 그게 탕 터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원하는 결과치가 안 나왔을 때. 내가 노력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있어서 누군가가 실망했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치 안에서 나 스스로 벽에 부딪히는 순간. 그걸 우리는 이제 크게 실패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좌절감을 맛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긴장감이 터지는 순간에 그거를 견디는 아이가 있고 견디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아이들이 잘하고 있을 때를 유심히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아이 성향상 굉장히 힘든 실패감일 거고 좌절감일 때일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지? 괜찮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이의 눈빛, 아이의 어떤 말투, 반응, 목소리 톤, 아이의 어떤 일상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아이의 민감함이 캐치가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모든 걸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차라리 이야기를 해주면. 자, 그럼 보죠. 우리가 그 면역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잖아요. 어머님도 실패를 많이 하셨을 거고 저도 사실 실패를 일상에서 계속 맛보고 있죠. 근데 이 실패와 좌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이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앞길을 좌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님 이런 얘기를 하셨죠. 실패의 경험이 적을수록 심리적인 면역력은 약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아이들이 무수하게 실패를 막 해봐야 돼요. 엄청나게 실패 앞에 경험을 해봐야 이 면역력이 막 생기면서 정말 힘을 발휘하는 순간에 면역력이 딱 폭발적으로 이 아이를 지탱해 주는데 내 아이가 작은 실패에 굉장히 연연해하거나 힘들어한다라고 본다면 어머님들이 지금은 사실 좀 개입을 해주셔야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가방 주사를 맞는 것도 조금은 어떤 병균과 싸워서 침입한 세균과 막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내 몸이 이거를 이겨내고 싸우듯이 학습의 면역력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면역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그 면역력을 키우기 이전에 개입을 해주셔서 치료 개입이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감기가 걸리면 조금만 기침이 나고 콧물이 흘러도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서 아이들에게 면역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시간을 놓친다는 거죠. 그냥 자가치료할 수 있는 어떤 면역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병과 우리가 이제 비유해서 말을 했지만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엄마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면역력을 바로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대신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자존감은 굉장히 방대한 주제지만 어머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은 주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존감을 어떻게 키워요? 너무 어려워요. 자존감 나 향상시켜주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거든요. 어머님들이 지금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가 굉장히 괜찮아 보여도 우리 아이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1번. 두 번째는 내 아이가 나에게 표현하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내 아이가 혼자 지금 싸우는 시간이긴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바로 이 자존감, 면역력을 계속해서 길러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 그러지 않나요, 어머니? 어렸을 때는 아이들한테 해줄 게 많잖아요. 그러셨죠? 어렸을 때는 다 내 손 안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줄어요. 아이 스스로 뭔가 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가 실패했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머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 아이가 뭐 하고 있을 때 어머니 어떻게 도와주시죠? 음, 음, 처음엔 네. 그 실패를 했을 때 아이보다 오히려 제가 더 당황했어요. 그렇죠. 정말, 어머님. 네. 왜냐하면 많은 결과물을 냈던 아이가 딱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건 정말 모든 엄마들이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강연을 듣고 책을 보고 하면서 정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역력 있는 아이로 키우려고 이제 제 딴에는 노력을 해서 아이가 실패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학교에서 계속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좋아하는데 맨날 와서 아주 해피하게 얘기를 해요. 엄마 세포가 터졌어. 엄마 오늘 실험을 뭐 하다가 뭐 깨졌어. 뭐 오늘은 피를 뽑는데 내 피가 안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아이의 이야기를 계속 그냥 그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 남편이 과정으로 받아들여라. 그거는 너가 성공하는 과정이니까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네. 저희는 그냥 재밌게 들어줘요. 그냥 얘기를 하면 그냥 계속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아이가 계속 이야기한 들어주고 있어요. 내용을 네. 그냥 너무 크게 여기지 않으면서 어머님이 재밌게 들어주시는군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뭐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래도 언젠가는 괜찮겠지. 그냥 그렇게 해줘요. 그냥.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크게 사실은 마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컸지만 그는 과정으로 여기면서 그냥 너무 큰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이제 여겨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엄마한테. 예, 그러니까 뭐 남자아이다 보니까 뭐 징징대거나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고민스럽기는 해요. 얘가 어떤 상태일까라는 고민은 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즐거운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저희는 그냥 부모의 역할이 뭐 그냥 들어주는 것밖에 더 있겠나 싶어서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90%죠. 네, 맞아요. 그냥 저희는 그냥 계속 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 참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먼저는 드립니다. 또 다른 어머님들은요? 내가 아이가 스트레스를 딱 봉착했어요. 실패됐네. 애가 지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순간에 어머님 어떻게 개입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나보다 항상 낫다. 내가 실패한 거에 비하면 너는 이미 내 기대 이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고요. 네, 실제로 저는 좀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애가 스스로 너무 잘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수준이 낮은 거죠. 보통 엄마들에 비해서. 조금만 해도 신경 잘 받지도 않는데 이미 그 학교 갔으니까 뭐 기대 이상이다. 대단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엄마는 너 자체만으로도 너는 훌륭해. 이런 표현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엄마는 더 했어. 제가 생각해봐도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히 인정해주면서 야, 너는 그냥 있는 자체만으로도 엄마는 훌륭해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지해준다. 맞아요. 또 있나요, 어머님들? 혹시 이런 반응 말고 나는 좀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지금이 다가 아니라고. 지금이 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실패도 너가 어떤 거를 하고자 하는 거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엄마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도 되고 아니면 지금 마음 먹어야 되는 어떤 마음가짐을 또 전해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엄마가 이제 이렇게 어머님들이 얘기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 그러면서도 상실감은 크죠. 본인 스스로는 뭔가에 실패했다는. 그러면서도 같이 공감해주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위로를 좀 받는 것 같나요? 네. 때로는 더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는 엄마의 말이. 맞네요. 그래요. 사실은 어머님들이 진짜 잘하고 계세요. 우리 잘하고 계시는데 자존감과 관련돼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엄마의 어떤 반응들에 의해서 이게 조금은 더 완화가 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제 도움을 가지고 또 나가기도 하죠. 어떤 아이들은 아이도 스트레스인데 엄마가 더해서 그 스트레스가 더 커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 마음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도 옆에 제가 뭔가 이렇게 실패했을 때 누가 옆에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도 그랬어. 라는 말을 해줘도 내 스스로가 그 자괴감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 아이를 지금 스트레스에 봉착했고 실패감에 젖어 있는 아이 혹은 뭔가 그게 장난스럽게 전해지는 아이에게 어머님들이 해줘야 되는 어떤 역할들을 오늘 잠시 나눌까 해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라는 것들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아이들은 이런 거거든요.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그냥 그거 상관없이 너를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어머니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어머니. 하나는 난 사랑받고 있구나. 두 번째는 난 잘할 수 있어. 이 두 가지가 세워져야 아이들이 자존감이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사랑받아. 나는 잘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무수한 언어로 나는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엄마는 너를 굉장히 아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해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혹은 이 아이가 잘할 수 있게 복돋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가고 있나를 볼 때 타인의 말에 대해서 이 아이가 시선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를 보고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한번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혹은 친구, 선생님 혹은 뭔가 내가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그건 조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괜찮다 하고 아빠도 괜찮다 하고 스스로도 우리 아이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 아이가 영향을 받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받는 말이 이 아이를 계속 흔들고 있다. 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이제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심리적 면역력에 있어서 이 아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에 대한 어떤 신호일 수 있어요. 타인의 평가. 사실은 아이들이 왜 실패가 힘들어졌을까요, 어머님들? 어머님들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는 왜 뭔가 좌절되는 상황이 힘들까요? 자기 주변을 의식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특히 누구를 의식할까요? 주변 사람이라면? 부모님? 부모님? 또? 선생님, 그렇죠. 자기를 지금까지 잘 했다고 계속 칭찬해줬던 사람들? 맞아요. 그렇죠. 날 인정해줬던 사람들. 그러니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어떤 마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맞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평가는 왜 중요해지기 시작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번 잘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렸을 때를 잠깐 추적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잘하는 아이다라고 이제 평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일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흘러가기까지는 아이들이 받아왔던 기대감이 있어요. 그쵸? 네. 기대감이 있어요. 너 진짜 잘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잘했을 확률이 높아요. 누가요?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오히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 못해. 원래 그냥 기대 자체를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네가 50점만 맞아도 진짜 기특한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랐던 아이들은 면역력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머님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 어떨까요? 면역력이 확 그냥 풀로 솟겠는데. 성취가. 날아가. 나 진짜 잘하나 봐. 막 이래요. 그런데 원래 늘 1등했고 늘 상위권이었고 그냥 늘 잘했던 게 기본인 아이들에게는
이 잘한다라는 말이 나에게 성취감을 확 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떤가요, 어머니? 아까 늘 50점을 받았던 아이들이 한 번 네. 굉장히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았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늘 잘했던 아이들이 칭찬받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럼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뭐냐면 한 번 미끄러졌을 때, 한 번 실망했을 때, 한 번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1등 했다가 3등 했을 때, 요럴 때 심리적 좌절감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시험 성적이나 뭔가 평가에 있어서 조금 뒤처지는 것들이 가장 힘든 건 자신이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누군가를 실망시켰을 때라고 대답해요. 그게 누군가가 누굴까요? 가장 첫 번째는 부모님이죠. 아닐 수도 있지만 가장 크게가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막 보잖아요. 저희 아이도 이제 받아쓰기 시험을 이제 보고 와요. 어느 날은 정말 잘해서 95점도 맞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30점 맞을 때도 있고. 받아쓰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받아쓰기 내용을 보니까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받아쓰기를 이렇게 탁 하고 놓으면 가장 먼저 이 아이가 그 받아쓰기 공책을 저에게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안 보여줘요. 어디 갔어? 쓰기 공책이 없다?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안 줬어. 안 줄 리가 없는데 어디 갔어? 라고 물어도 안 줬대요. 다음날 알고 보면 점수를 많이 못 맞았어요. 이 아이가 속상한 건 누구예요? 받아쓰기를 못해서 속상한 걸까요? 아니면 엄마를 실망시켰어가 속상한 걸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엄마는 정말 맞아요. 이게 학습의 초창기 경험이에요. 처음에 아이들은 받아쓰기 100점이든 80점이든 큰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엄마의 반응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감정이 기억이 되어져요. 아, 실패하면 엄마가 실망하는구나. 실패하면 내가 이런 반응을 얻는 거구나. 실패했을 때는 아, 이런 느낌을 내가 받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가게 되냐면 실패했더니 내가 힘들구나. 내가 실패하는 것들은 굉장히 좌절스러운 경험이구나. 라고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존감의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타인, 그것도 중요한 타인, 부모님. 이런 반응이 나에게 어떻게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 면역력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습을 이제 여기서 가지고 왔던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영역은 사실 상당히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가정의 불화, 어떤 아이들은 친구 관계, 혹은 뭔가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게 다 있지만 많은 연구 결과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던 스트레스 요인을 학업 문제로 꼽았어요. 상당히 아이들이 학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은 사실 관계에서도 비롯이 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비롯이 되지만 청소년기 아이들에게서는 공부가 직격탄이라는 거죠. 학습. 아니면 아이들이 지금 뭔가 성취해내고 있는 어떤 과업 그 안에서 이제 이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1번은 내 자신 자체가 너무 괴로웠다. 그런데 두 번째는 부모님의 어떤 비교, 비난, 자존감을 흠집내는 말들이 이걸 더했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제 나누신 어머님들은 이런 자존감에 흠집내는 말들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저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엄마 마음에 아이들에게 뭔가 실패하고 오면 엄마가 굉장히 좌절이 되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뭔가 잘했다고 하면 세상 다 갖는 기분이에요. 제가 박사 논문 딸 때보다 더 기뻐요. 우리 아이가 받아쓰기 잘했다고 하면 너무 좋고 뭐 하나 잘했다고 하면 너무 좋고 근데 아이가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막 상하고 그래서 아이를 닥달하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우리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다 널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 좋으라고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아이가 저를 한번 딱 쳐다봐요. 엄마 좋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눈빛으로 보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들이 아이들에게 지금 쌓여져 있어요. 언제요? 청소년기에. 청소년기에는 은연중에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크게 뭔가 어떤 이슈를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말과 표정에서 시작이 돼요. 어머님들 말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니? 공부는 다 했니? 할 것들은 다 했니? 이 말들을 많이 하시는지, 요즘 마음이 어때? 요즘 친구들과 관계는 어떻니? 이 말을 물어보시는 엄마인지. 어머님들의 언어는 아이들과 어떤 언어를 많이 가지고 소통을 하시나요?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면역력을 키운다라는 것은 엄마의 말 안에서 사실 시작이 됩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저는 말로 굉장히 잘해주는데요. 어머니들 이 얘기를 굉장히 하세요. 저는 말로 아이를 꾸짖어 본 적이 없어요. 늘 칭찬해 주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평가를 딱 들어가 보면 꼽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어머님들? 말로 다 해주신대요, 어머님들이. 근데 딱 꼬집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비언어입니다. 표정. 그렇죠. 표정. 엄마의 눈빛, 표정. 엄마의 말투, 엄마의 한숨, 엄마의 이런 비언어가 아이들에게는 60%의 언어를 전달해요. 엄마가 그냥 괜찮아, 엄마도 실패했어,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귀신같이 느껴요. 엄마 괜찮지 않구나, 엄마 실망했구나, 엄마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이게 이제 비언어적인 메시지라고 하는데 아이는 언어와 비언어를 이렇게 같이 읽는 거거든요. 저희 아이도 어린데 엄마 기분 나쁜 걸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부부싸움하고 있는 날은 저를 와서 등을 토닥여요. 제가 특별히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느끼고 있는 어머님이 아이들에게 세우는 안테나보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한 안테나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나의 언어가, 나의 비언어가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이고 괜찮다라는 말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조금 더 해줘서 엄마는 구체적으로 이 아이에게 언어로 노력한 것들을 읊어주고 계시는가. 한번 이제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그러셨어요. 아이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난 잘 들어주는 거다. 맞아요. 잘 들어주는 어머님도 되게 이제 정말 큰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잘 들어주고 나서 진짜 괜찮아졌어. 엄마가 내 얘기를 다 들어줬으니까 괜찮아졌어. 그럼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괜찮다고 얘기하면서도 네. 아이보다 더 먼저 긴장하는 그런 게 내가 더 긴장하고 있는 거를 아이가 느낄 때? 그렇죠. 맞아요. 느낄 때. 엄마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구나. 엄마 긴장하고 엄마 더 걱정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때. 내 스스로가 괜찮지 않을 때. 아이보다. 근데 괜찮지 않죠. 사실 저는 괜찮지 않더라고요. 제 자녀가 좀 이렇게 실패하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막 애가 타더라고요. 막 속상해요. 그런데 엄마가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되는 게 있다면 구체적인 언어로 아이들에게 읊어주는 순간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몸은 컸는데 심리적인 연령 발달은 아직은 아이라는 것을 어머님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됐고 어른이 됐잖아요. 엄마는 우리 시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내 마음은 아직 소녀 같아. 어떠세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막 드라마 봐도 아직 막 설레던데 막 현빈을 보고 있으면 설레고. 어머님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이 나이가 먹어갔다라고 해서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아이들이 연령이 이제 컸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지만 사실의 마음은요. 아직은 엄마의 언어와 엄마의 케어가 필요한 어린아이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괜찮고 자기가 면역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들은 엄마가 자꾸 신겨줘야 돼요. 근데 그게 괜찮아 넘어서 구체적인 언어여야 돼요. 엄마가 보니까 너가 이런 노력들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
엄마가 보니까 네가 이번에 이제 실패해서 굉장히 속상했겠지만 네가 이렇게 엄마한테 말을 해준 것도 참 고마워.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네가 요러요러해서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아이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아이가 실패했을 때 생각나요. 그 언어가. 맞아, 엄마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었어. 엄마가 나한테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나한테 읽어줬었어. 엄마가 내가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비춰서 이야기를 해줬었어. 이런 언어들이 자꾸 생각나게 엄마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뭔가 아이들의 노력을 읽어주고 읊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더해져서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엄마 조바심 내시는 거 이제 이거 조금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존감 자체가 엄마의 자존감에서부터 이 언어가 흘러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구체적으로 읽어주고 싶은데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되죠? 내가 책으로도 읽어봤고 강연도 많이 들어봤는데 나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죠? 근데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 경험한 엄마의 경험으로 지금 엄마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제 어렸을 때 나의 엄마랑 경험했던 관계가 내가 엄마가 됐을 때 기본 세팅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정서적인 그 어떤 씨앗은 거기서부터 비롯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신겨준 말이 어떤 엄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도 있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굉장히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되게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우리가 자존감의 대물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가를 점검하면서 언어들을 조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을 이제 변화시켜주는 건데 우선 한번 보죠. 어떤 언어로 그럼 줘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부모의 눈과 말이 변해야 된다. 한번 볼게요. 어머니랑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괜찮아. 엄마는 네가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있어. 어머니 많이 해주시는 말인가요? 아니라고 말해도 괜찮아. 거절해도 괜찮아. 항상 널 응원하고 있어. 엄마는 널 믿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어머님들 이 말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런데 조금 더 가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조금 더 가서 엄마가 어느 순간이어도 네 편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 모두가 너에게 비난하고 힘들다고 말을 해도 엄마는 네 편이야. 엄마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바로 엄마는 널 도와줄 수 있어. 조금 더 가서 엄마는 네가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엄마 마음에는 너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어떤 언어인가요? 피하지 않고 엄마가 그 아이의 마음에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머님들 이 대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나 많이 하고 있는 대화인데요. 있을 수 있고.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는가 궁금해요. 생각 중이신가요?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네. 이렇게 말을 많이 이렇게 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알지만 어느 순간에 이 말이 안 나올 때가 이제 있고 기억하고 있지만 정말 해줘야 되는 순간에 엄마가 이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엄마도 긴장이 되어 있고 엄마도 그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니까 이 말이 딱 안 나와요. 그래서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 말에서 끝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애들이 어릴 때는 이런 말을 해줬던 것 같지만 점점 네. 커갈수록 더 이런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한 고백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알지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성인이 되어가는 순간에 어머님들이 더 많이 들려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인의 시선에 자존감이 흔들리고 그 타인이라고 하면 바로 가장 중요한 대상인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데 라는 것에서 상당히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늘 성공해왔고 늘 잘해왔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못한다라는 것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나를 기대하는 사람들까지 실망시키고 있어라는 마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야 괜찮아. 너 엄마보다 훨씬 잘해. 이것도 정말 좋은 말이지만 아이들 스스로는 그 괜찮지 않은 거예요. 난 더 잘해내야 되는데 나는 더 엄마한테 자랑이고 싶은 아이인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회피하지 마시고 아이와 직접 그 마음을 만나주셔야 돼요. 회피하지 마시고. 되게 이제 어른들도 그래요. 내가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내 속마음을 뭔가 털어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내가 정말 스트레스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누구한테 털어놓을까요? 아이들이. 친구들. 그렇죠. 근데 친구들에게 털어놨을 때 그 친구들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이런 자존감을 업시켜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떻게 갈까요? 자기만의 실패감에 굉장히 젖어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연령이 아이가 증가할수록 엄마 역할은 바뀌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장 어렸을 때는 양육과 보육에 힘쓰셔야 되고 아동기가 접어들면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로 서셔야 되고 청소년기가 되면 누구보다도 친구가 돼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엄마가 되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조금은 구체적이고 조금은 직접적이고 조금은 그 마음에서 읽어지는 것들을 엄마가 같이 던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선 1차적으로 비난하지 않은 엄마니까 어머님들은 참 훌륭하시지만 2차적으로 더 가셔야 된다면 어머니는 이 말들을 수시로 언급을 해주고 아이가 감정을 만날 수 있게 직면해주고 계시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순간에 엄마의 위로가 딱 들려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쉬운 프로젝트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상기시키시라고 먼저 오늘부터 어머님이 하실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렇지 내가 우리 아이가 심리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지 엄마의 씨앗이 필요하고 엄마의 언어의 씨앗이 지금 무수히 필요한 시기고 특히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는 면역력을 수시로 지금 신겨주셔야 된다면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는 어머님이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목록하셔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아이의 장점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어머니? 구체적으로 아이를 칭찬할 수 있는 걸 목록하셔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어머님들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드렸죠. 내 아이를 칭찬해 보세요, 어머니. 제 아이를 칭찬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어머님의 어떤 표현들이 조금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아이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걸 어머니 알고 계시나요? 내 아이가 지금 무엇을 노력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내 자녀가 어떤 과목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셔야 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언니? 저희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는 알고 계시군요. 아이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서 알고 계실까요?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있고, 학교 생활에서, 그리고 본인의 관심 분야가 확실한 아이라, 너는 정말, 저희 아이 칭찬이 되겠네요, 또. 그렇죠. 칭찬을 해주셔야죠. 이 자리는 칭찬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 어려서부터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이 거의 확실했었어요. 고등학교 가는 것부터, 네네. 그리고 중학교 생활 내내 동아리, 책 읽는 거, 이런 거를 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딱 정해서 하는 아이라,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생물에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관심사가 뚜렷하군요. 네, 지금 하이스트에 가 있어요. 지금 갔어요, 오늘. 네네. 실험한다고. 공부는 안 하고. 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바를 뚜렷이 알고 그것을 열심히
실패를 계속하고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걸 또 어머님은 읽어주시겠네요. 네. 저희는 처음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좀 내신 같은 것을 이제 선배 언니들이나 선배 엄마들이 내신에 정말 신경 써야 된다. 실험하고 있을 때 아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는구나. 대학 안 가나. 이렇게 되게 무서운 말들을 많이 저를 불안하게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처음엔 제가 좀 거기에 좀 휘둘리기도 사실은 했고 지금도 역시 어느 정도는 네네. 그 말에 휘둘리고는 있지만 아이는 저보다 더 성숙한가 봐요.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아이는 주변의 말에 흔들림이 없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뚜렷하게 가고 있군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학교 가서 실험도 하고 뭐 누가 나오라는 것도 아닌데 혼자 가서 누가 나오라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넌 왜 왔니? 이런 하는 정도로 실험실에 박혀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저희는 저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니 책 목록 쭉 얘기해주면 이거 주문해줘 하면 전 주문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인정해주면서 그냥 수용해주면서 아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지고 계시네요, 어머니. 네네. 저는 따라가고 있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라던가 좀 컸을 때 이렇게 행복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억을 힘들 때 하나씩 꺼내보면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면역력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이한테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어머님이 이제 조금 더 하실 게 있다면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아이가 언어로 전달이 돼 엄마가 그 노력을 알고 있음을 전달해 주면서 그 실패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엄마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언지를 주시는 것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어떤가요? 네. 이제 저희는 시험이 이제 시험이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시험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시험 본 날, 망했어. 이렇게 딱 메시지가 와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첫날은 지나갔다. 둘째 날은 지나갔다. 지나간 과거는 보지 말자.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말로는 또 사실은 어려운데 이게 문자라는 특성상 이모티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아이가 엄마한테 뭔가 표현을 하고 뭔가 이렇게 표출을 하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마음이, 아이가 원하는 걸.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 지환이 어머님이시죠? 네. 지환이 어머님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참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지환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엄마가 내가 무언가를 다 얘기해도 스스럼 없이 다 받아주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확신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이제 상당히 많다라고 보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아이가 호기심이 있고 관심사가 있어요. 근데 자꾸 실패를 만약 경험을 한다. 뭔가 이렇게 실패 앞에 많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얘가 관심사가 굉장히 뚜렷한데 자꾸 잘하지는 못해.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되게 속상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계속 안 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아이가. 엄마, 실험을 해도 망했어. 뭐도 망했어. 시험도 망했어. 뭣도 망했어서.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망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죠. 정말 제 인생이 망한 것 같잖아요. 야, 언어를 좀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망했다라는 것보다 좀 잘 안 됐어? 다음에 더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는 게 어때?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아이들은 그런 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맞아. 아이들이 영어죠. 아이들이 가장 크게 표현을, 망했어. 막 이런 거. 그런 말은 정말 그런 말은 싫은데. 직접적이고, 막 줄임말로 또 하니까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왜 이게 있냐면, 긍정의 거울로 비춰서 아이가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지고 비춰주는 언어와 더불어져서 엄마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하게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긍정의 거울이라는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요. 쉽게 생각하면 아이가 퍼즐을 맞춰요. 퍼즐을 이제 막 맞추는데 자기보다 난이도가 높은 퍼즐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제가 평가할 때 보면 퍼즐을 무척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맞출 수 있는 퍼즐은 24피인데 예를 들어 48피의 퍼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퍼즐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 퍼즐을 맞춰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제가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이 퍼즐을 가지고 어떻게 저는 개입을 해갈까요? 아이가 긍정적인 거울을 더 많이 갖게 해주려고 어떻게 할까요? 쉬운 퍼즐을 옆에 하나 더 놔서 아이의 관심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쉬운 퍼즐의 성공을 통해서 더 어려운 퍼즐로 갈 수 있는 브릿지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상담에 개입해서 이제 창영이 어머니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아이가 관심사가 뚜렷하다는 건 진짜 고마운 일인 거예요. 이거 못 찾아서 평생을 찾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 난이도 자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걸 잘하면 너 없이 좋거든요. 근데 이 좋아하는 걸 잘하게 도와주는 것 또한 엄마의 역할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퍼즐 같은 거죠. 아이의 관심사를 포착을 하면 다양하게 이 관심사를 표출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것들이 난이도에서 굉장히 쉬운 것부터 해서 야, 내가 진짜 해냈어. 올라갔어. 이런 것들도 내가 해낼 수 있어라는 우리가 자존감의 한 기, 나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키워주면서 엄마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준다면 이 아이가 갖는 자존감은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48피의 퍼즐을 가지고 아이가 계속 목표 달성을 못하고 있을 때 엄마가 괜찮아. 끝까지 노력해봐. 괜찮아. 엄마도 어려웠어. 야,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이거 못한다고 뭐 다른 게 다 말하는 건 아니야. 이 말은 아이에게 이 갭을 좁혀주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언어 가운데 아이에게 괜찮다, 긍정적인 노력들을 비추어 준다와 더불어져서 이 긍정의 언어를 구체화 주려면 아이의 관심사가 성취감으로 갈 수 있게끔 엄마는 그 호기심의 영역들을 쭉 살펴주시면서 아이에게 새로운 시야도 많이 주셔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이제 퍼즐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가 할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어머님들 지금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민첩하고 민감하게 아이의 관심사를 탐색하셔서 내가 이 아이가 이걸 성취할 수 있게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찾으시면 더없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실제로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곤충을 너무 좋아해요. 시골 학교에 다니는데 곤충을 좋아하니까 하루 종일 곤충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고민이 좀 됐어요. 나는 엄마니까 아이가 조금 더 학습에 열심히 하면 좋겠고 자리에 착실하게 앉았으면 좋겠는데 얘는 허구한 날 곤충을 잡으러 다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에게 자존감도 심겨주고 엄마가 원하는 것도 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곤충 백과도 사주고 곤충으로 나레이션이 나오는 영어 그것도 들려주고 곤충으로 미술놀이 활동도 하게 해주고 곤충과 관련된 많은 역할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자극이 되면서 다양한 영역들을 이제 탐색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건 이제 어린아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무엇을 칭찬해 줄까요? 아이가 호기심 갖는 거,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져서 이것과 연계된 다른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 것까지 칭찬을 언어로 심겨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바로 어머님들이 하실 일입니다. 긍정의 언어, 어떤 긍정의 언어? 아이가 잘하고 있는 거, 아이가 호기심을 갖는 거. 그런데 그 호기심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의 언어들이 심겨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자, 그래서 긍정의 거울을 비추는 과정은 단순히 잘한다, 괜찮다, 애쓰고 있다 이 말을 조금은 넘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뭐가 생길까요, 어머니들? 요게 딱 넘어서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신뢰감?
신뢰감.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아이들이 바로 나오는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진짜 고민을 들고 와요. 아이들이 진짜 속 안에 있는 고민을 들고 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어머님들? 이런 거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엄마가 알고 있어. 이 말은 아이들에게 엄마에게 진짜 고민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사실 살짝 주저하게 해요. 그런데 엄마가 내 관심사를 분명하게 알면서 그 노력의 과정 중에서 엄마가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뭔가 성장하고 성취해 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마가 읽어주고 있다면 아이들이 진짜 고민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요런 이제 부모님들이 있어요. 자,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1번이 아마 긍정적인 언어를 그래서 비춰주는 과정은 단순하게 잘한다라는 용어를 조금은 넘어서서 아이의 관심사에 있어서 노력하는 과정들이 읊어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두 번째는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시간들을 많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요. 아마 이제 어머님도 이거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율성을 주고 선택권을 준다. 근데 요런 게 있어요. 4번을 보면 부모의 지휘보다 자신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귀 기울여주는 무관심 속의 관심을 원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아빠 1번과 연결이 좀 돼요. 무관심 속의 관심? 이게 어떤 말일까요, 어머님?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귀 기울여주는 엄마. 이게 1번과 연결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좀 느껴지세요? 엄마한테 내가 힘든 걸 이야기를 하고 내 고민도 얘기하지만 그때 엄마가 관심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 혹시 어머니 어떻게 들리실까요? 무관심 속에 관심을 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1번과 연결이 돼요. 보통 때는 아이가 하는 거를 그냥 믿고 지켜보다가 네네. 크게 개입하지 않고 어려워했을 때 뭔가 고민을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거를 너가 요즘 이런 거를 하고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해 주는 거?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1번 뒤 안 되는 엄마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긍정적인 언어로 비춰주는 것도 안 되시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선 1번이 된다면 2번은 아이가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장을 어머님들이 찾아서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아이들에게는 엄마에게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문구를 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엄마가 너무 아이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긍정적인 말만 해도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숨겨요. 혹은 엄마가 내가 실패하는 것들을 너무 실망해도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숨겨요. 우리가 그거를 회피형 대화라고 하거든요. 엄마를 한번 떠보는 거예요. 엄마 나 이래서 이랬다? 그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 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해서 들려주잖아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엄마가 보기에는 네가 그렇게 웃으면서 할 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 네가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 엄마가 보니까 네가 지금 이 순간에서 엄마라면 굉장히 좌절했을 것 같은데 네가 그렇지 않게 얘기해서 엄마가 조금 걱정이 된다.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라고 물을 때 아이들이 진짜 공감적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엄마는 무수하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상당히 연결이 되어지는 대화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예요. 또 연결이 돼요. 목표를 성취하게 해주세요. 목표를 성취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은요, 자존감이라는 건 내가 괜찮아, 내가 사랑받고 있어 해서만 끝나지 않아요. 엄마가 날 믿어줘 라 해서만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실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은 그냥 메아리를 올릴 때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주셔야 되냐면 아이들이 목표한 걸 성취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요? 엄마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두지휘하에서 이건 아니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엄마가 느끼는 어떤 마음들, 엄마의 방법들, 엄마의 방식들, 엄마의 생각들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그 목표한 것들이 낮은 단계부터 성취를 해야 난 잘할 수 있구나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2가지 축을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는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아이가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언어를 들려주셔야 되지만, 2번째는 엄마의 촉과 민감성을 가지고 아이를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를 찾으셔서 아이가 목표를 성취하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는 우리 자존감을 2가지라고 한다고 했어요. 나는 사랑받는 아이야. 나는 잘할 수 있는 아이야. 만약 내 아이가 나는 사랑받는 아이야. 나는 인정받는 아이야. 여기에 세워져 있고 잘 가고 있지만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내가 해낼 수 있어? 여기 사실 조금 흔들리고 있다면 어머님이 지금은 매의 눈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뭐 때문에 안 되고 있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 그래서 어머님들이 강압적이진 않지만 이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이루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게 자존감의 키라는 거죠. 어머님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는지 궁금해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더 써도 되나요? 5분만 더 써볼까요? 목표를 성취하게 도와준다는 말이 사실은 네네. 고등학교 가서부터 이제 좀 부딪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네. 중학교까지는 저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아이한테 긍정적인 얘기만 해줘도 스스로 알아서 이제 잘 됐는데, 고등학교 가서 관심사가 이제 정확한,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아이들은 다 그래서 그 학교를 다 갔을 것 같고, 실험이나 자기가 궁금한 것에 뭐가 하나 꽂히면 지금 아이들의 직업은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내신이나 앞에 어머니 말씀 너무 공감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궁금한 거, 지금 당장 실험하고 있는 거,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학기 말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결과를 자기가 감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돕는 일이 사실은 이제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걸 하면 어때, 이걸 하면 어때라는 말보다는 그 말이 결국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잠시 실험을 좀 내려놓고 시험 기간 때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런 말 한마디가 예민한 아이한테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어머님들의 고민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엄마의 목표와 아이의 목표는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 궁금해요. 엄마의 목표와 아이의 목표. 물론 큰 그림 안에는 아이들이 엄마가 목표한 것이 아이의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아이의 목표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묻는다면 어머니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작업으로 저 스스로에게 들어간 것이 아이를 인정하는 거죠.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목표와 아이의 생각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의 목표도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의 목표는 저랑 같아요. 근데 아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걸 하면서도 내가 그 목표를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땐 그거는 불가능해요. 거기서의 괴리가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이렇게 가야 자기가 원하는 어떤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부딪히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받아들이기예요. 인정하기. 아이 자체를. 예.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먼저 산 사람으로서의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려고 저 스스로도 노력하고. 엄마가 인정하니까 아이는 어때요? 훨씬 편해지죠. 편해지고.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좀 힘들죠. 아이 앞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실 때 되게 좀 깊게 생각했던 게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제가 잘 되고 있나,
그러니까 예, 제 안에서는 아직도 싸우고 있거든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근데 그래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마음에서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남편이랑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로서 우리의 위치. 아이가 성공할 때든 성공하지 않은 아들이든 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 그걸 잊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아이가 비록 어떤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꼭 그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저한테 계속 이렇게 주지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많이 이제 성장하게 된다는 게 저도 늘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내 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먹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어머님들께서 기억하시는 건 우선 제가 첫 질문에 그랬죠. 아이를 칭찬해 보세요, 어머님들. 기억하시나요? 내 아이를 칭찬해 보세요. 그 말은 아이들은 무수히 그 자기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증명된 아이들이기는 해요. 어머님들이 자녀들이. 네. 정말이에요. 노력하고 자기가 조금 더 잘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어머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엄마 눈에 안전해 보이지 않잖아요. 완전해 보이지 않지만 아이를 인정해주고 아이를 수용해주기 때문에 아이의 그 목표를 따라가면서 갈등을 겪고 계시는 그 자체도 참 아름답지만 엄마가 갖는 목표와 아이의 목표를 끊임없이 대화해가면서 아이에게 자율성과 선택권과 책임감을 주는 그 과정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아직은 성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목표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도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화의 물꼬를 열어가는 과정이 자존감을 키워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대화를 여는 과정은 아이가 관심사에 대해서 엄마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넌 이거니까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엄마가 이 아이 관심사로 들어가서 단기 목표는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장기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게끔은 하셔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참 어렵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저는 그래요. 책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걸 인정해 주세요. 자율성을 주세요. 선택권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축이 놓쳐요. 아이가 정말 목표하는 것들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엄마는 동반자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이런데 니는 이러니까 내가 너를 인정해. 이 차원이 아니다. 어머니 아직 심리적으로는 아이다. 아이가 모든 선택권을 가질 수는 없는 나이다. 그래서 엄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셔서 대화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그 대화를 해서 아이가 조금은 더 시야 자체가 조금씩 커지게. 아직은 우리 아이가 어리다라는 거를 어머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야 자체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 대화 속에 엄마는 내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엄마는 알면서도 답을 알면서도 나랑 거기 있어줬어 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해주시는 게 아이의 자존감 한 축을 키워가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도 꼭 기억하세요. 어머님들이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아이들로 만들어 가기까지는 엄마 자신을 엄청 칭찬해 주셔야 되는 어머님들은 로망인 엄마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엄마들의 로망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4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엄마가 굉장히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 못지않게. 물론 같이 하고 계시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를 나 대신해서 그 자리에 놔요. 근데 엄마는 아니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 대가를 원해해요. 이래주기를.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안 되면 되게 허무해져요. 그래서 실망도 하고 닥달하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내 마음에 내 아이가 내 존재를 좀 증명해주길 원하는 누구나 그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카스 프로필에도 저도 다 제 아이들이에요. 그만큼 내 아이를 내가 나 자신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지금은 내 아이에게 그 역할을 해주면서 엄마가 반드시 모델링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엄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엄마의 관심사에 대해서 애쓰고 있고 너 말고도 엄마가 얼마나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어머니, 내 아이를 칭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엄마 자신을 칭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게요? 안정감을 느껴요. 아, 우리 엄마가 행복하구나. 우리 엄마가 엄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저렇게 재밌게 사시는구나. 열심히 사시는구나. 여기서 오는 행복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미션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어머님들에게는 미션을 드려요. 아마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녀와 하루 10분 데이트 신청하기. 이때는 어떤 신청을 하는 거냐면 엄마가 아이랑 대화하는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은 구체적인 언어셔야 될 거다라는 거고, 밝은 얼굴로 스킨십하기. 중요한 건 밝은 얼굴이에요. 뭐죠? 비언어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좀 지나서 조금 더 가죠. 6번, 7번인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존중해 주지만 다양하게 생각해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대화를 무수하게 지금 주셔야 합니다. 그게 트러블이 아니고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는 차원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의 관심사로 들어가 있으면 트러블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게 잔소리고 트러블이 된다라고 하면 엄마의 기본 전제 안에는 엄마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엄마가 즐겁게 집중하고 엄마를 위한 자신을 쓰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지금 많이 보여주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머니한테 미션으로 드려봅니다. 어머니 아마 이런 마음 있으실 거예요. 난 다 하고 있는데, 나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엄마를 칭찬하십시오. 왜냐하면 엄마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엄마의 정체성에는 누구나 엄마들의 로망인 엄마들입니다. 엄마의 정체성 부여. 하지만 지금 엄마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내 아이는 잘하는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직은 아이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서 어머님들의 잔소리가 아닌 약간의 끝끝의 차이지만 아이랑 계속 대화하는 엄마가 지금 되셔서 두 가지 축을 키워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훌쩍 지났죠. 어머니들 점심 드셔야 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신가요? 빨리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싶으신가 보다. 어머니, 참 짧은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리기가 너무 짧기는 했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아마 궁금하신 것들도 있으실 거고 고민이 되시는 것도 있으실 텐데 절대 어머니들이 꼭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도 성장하고 아이도 성장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아이에게는 사실은 속 깊이 대화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이랑 잘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내 아이랑 작은 것까지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엄마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어머니 혹시 더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시간을 한 5분 정도 더 쓸 수 있습니다.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 중에 너무 그 주위의 의견에, 주위의 말에 휘둘리는 아이는 지금 좀, 뭔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점점 더 주위 반응에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주위 반응이라고 하면 특히 누구의 반응에 예민해질까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을 칭찬해주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는 사람들. 우선은 어머님들이 이제 보실 때 양육 태도라는 게 있어요. 엄마들의 양육 태도,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 저희가 심리상담센터로 오면 꼭 검사하는 검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목록이 있어요.
목록 중에 누구나 다 좋을 것 같은 목록이 엄마가 많이 공감해주는 엄마인가? 수용해주는 엄마인가? 엄마가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엄마인가? 이게 되게 좋은 엄마잖아요. 어떤가요? 좋은 엄마라고 느끼시죠? 수용도 해주고 허용도 해주고 합리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할 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허용과 공감과 수용을 굉장히 중요한 양육 태도라고 하지만 이게 갖게 되면 사회와 생활에 가는 시간이 없나요? 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온도차를 많이 느껴요. 어떤 온도차를 느끼냐면 내가 집안에서는 허용되고 공감되고 인정받았지만 밖에서의 어떤 반응들이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정도의 반응이 아닌데 나는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럼 나의 이제 어머님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나의 양육 태도 안에 이것들이 혹시 크게 있나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아서 많이 해줬지만 아이들이 밖에서 견딜 수 있는 온도차도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아이에게 내가 지나치게 허용하고 수용해주고 뭔가 공감해주는 것들이 이 아이가 어쩌면 기대하는 반응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언어가 과정 안에만 머물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하고 있는 그대로의 반응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짧은 대답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 충분히 대답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쓴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강연 시간이 중간중간에 소통을 많이 해주셔서, 네. 충분히 소통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좀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요. 요거 몇 가지만 좀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사실은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보내드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긍정적인 부모의 모습이면 바꿀 수 있을 듯 합니다.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셨는데, 이건 아마 강의 중에서 좀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예, 지나가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으로 아이의 의견을 인정해 주려 하다 보니 부모의 권위가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지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권위, 엄마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그다음에 아이의 의견을 존중. 이 두 가지 축을 다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라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양반된 것 같지만 하나의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권위라는 것은 권력과는 상당히 다르죠. 되게 권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부터 이제 비롯이 됩니다. 권위? 나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되게 부모님들, 이제 고등학생 부모님들, 제가 기억나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나 때는 이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호강스러워가지고,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요? 라고 딱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제가 딱 왜 기억이 나냐면, 고등학생 아이의 엄마였는데, 그 말 안에 많은 어떤 권위의식이 느껴졌어요. 권위의식. 부모는 이래야 되고 자녀는 이래야 해 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권위는 어디에서 비롯이 되냐면 부모님이 내가 존경할 만하는가 에서 비롯이 돼요. 그럼 존경을 어떻게 하는데요? 부모님이 일관적이신가 에서 비롯이 돼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권위에 치명적인 스크래치를 내는 게 바로 엄마 아빠의 양육 태도 안에 내가 너무 비일관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딱 걸리면 부모님의 권위는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런 비일관적인 부모님이 자율성을 준다? 크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권위와 자율성을 함께 주고 싶다면 먼저 엄마 아빠가 일관적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세워지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주는 어떤 제안, 어떤 선택 굉장히 귀히 여기고 자율성에 대해서도 감사히 여기죠. 근데 부모님이 이 감정 기복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일관성을 좀 잃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만심인지 떨어진 자존감인지 구분법.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 질문은 같이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안 되는지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제가 스킵했던 내용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만심, 자존감이 너무 높은 것. 이제 약간 비슷한 언어죠. 자만심과 자존감은 아주 다른 언어예요. 예를 들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아이들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자칫 뭐가 가냐면 나는 뭐든지 잘하는 아이야 라는 것이 자만심이에요. 나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내 말에 거역할 순 없지. 내 말이 틀렸다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 이건 약간 자만심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시선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라는 것들은 이제 한번 본다는 거죠. 근데 자만심은 조금 넘어서서 타인이 비난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위축된 거랑은 완전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내가 타인이 나한테 비난할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수용이 안 된다. 그거는 자만심인 거예요. 어떤 거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자만심이라는 게 보여진다라고 하면 어디서 적신호가 왔다라고 볼 수 있냐면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칭찬과 인정은 많이 해줬지만 아이가 뭔가 행동에 대한 어떤 수정과 교정 혹은 아이가 실수하는 그 순간에 대해서 피드백을 정확하게 주지 않은 부모님일 수 있어요. 수용과 한계가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럼 지금 와서 그걸 어떻게 줘요? 지금 와서 이 공부에 집중해 있는 아이에게 이걸 어떻게 주는데요? 라고 묻는데 충분하게 그냥 그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전달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내성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너는 엄마 아빠가 이런 말을 할 때 상당히 견디는 힘이 없어 보여. 이 정도. 비난과는 다르죠. 너가 엄마가 보니까 엄마는 그냥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전달을 한 건데 너는 이 말을 듣는 게 힘들구나. 이 정도.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가 자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어머님들은 이제 주셔야 되고요. 지나친 자존감을 고민하신 거라면 그건 자존감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